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곽준영입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잘 팔리는 브랜드, 그리고 잘 안 팔리는 브랜드에 대한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케팅 교육을 하면서 한 교육생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제품군을 경쟁사와 우리가 같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는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우리 회사는 판매가 잘 안 된다라는 고민을 말씀을 주셨어요. 웹사이트부터 한번 볼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판매가 잘 되는 경쟁사 웹사이트는 전자제품 파는 사이트라는 느낌보다는 브랜드로서 느껴지는 그런 톤 앤 매너가 훨씬 강했고요. 우리 사장님의 사이트는 전자제품을 정말 파는 전자제품 업체 쇼핑몰 사이트 라고 느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본질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적어도 그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을 보고서 어느 정도 이 브랜드의 등급이나 수준 이런 것들을 판가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쟁사의 톤 앤 매너는 어찌 보면 조금 더 일관된, 정제된 이런 톤 앤 매너를 띠고 있었는데요. 예컨대 샤오미라고 예를 들면 샤오미의 어떤 상세 페이지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화이트 컬러, 그레이 컬러, 균등한 그런 컬러 활용과 함께 상세 페이지 컨텐츠도 간결하게 중요한 요점 위주로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많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이거는 기능이 특성이 어떻고 뭐가 들어가고 오히려 고객한테는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을 해놓은 것이 사실은 고객이 봤을 때 그걸 통해서 정보는 더 많이 얻을지언정 이 브랜드가 조금 더 좋다라고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그래서 요즘 패션 브랜드도 보면은 무신사라든지 여러 메이저 스파 브랜드 사이트 들어가면 사실은 상품 설명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진만 툭툭툭 던지면서 우리 이런 느낌인데 너 사고 싶으면 사고 말란 마라, 이제 이런 느낌처럼 좀 다가오는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 보던 그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보면은 사진도 많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상품 판매자가 스토리텔링 형태로 설명을 써놨죠. 어떤 게 더 좋은 브랜드일까?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겠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는 TMI를 날리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우리 이만큼 좋은 브랜드야, 그러니까 꼭 사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매력을 보여주되 그 절반의 커뮤니케이션, 절반의 영역만큼은 소비자에게 그 선택을 남겨놓는 듯한 그런 소통법이 사실은 요즘 좀 선호되는 브랜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품 가격이 비싸다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안 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비싼 만큼 그 비싼 컨텐츠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증명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가격대, 제품 카테고리를 고려하지 않고 전부 후킹한 카피, 전부 뇌리에 박히는 어떤 이미지나 컨텐츠로만 가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브랜드나 어떤 카테고리에서는 그런 화법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공식화돼서 표준화돼서 따라가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전자제품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품은 같은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겠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어떤 의심의 여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마케팅의 영역에 있어서 결국에는 냉장고가 20개 있다고 하면은 그 20개 중에서 성능 1위, 2위를 고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느 정도 전자제품의 기능은 표준화됐다라고 볼 때 고객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제품을 우리 집 거실에 놓았을 때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그림이 나올까라는 어떤 공간에 대한 뷰나 감성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불편했었던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컨텐츠일 수도 있고요. 전공법으로만 팔기에는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는 회사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딱 군더더기 없는 제품이 필요하면 그냥 쿠팡에서 사지 않을까요? 내일 새벽에 바로 오는데. 제품을 따져보고 구매할 만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사몰에서 구매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사몰에서는 조금 더 브랜드가 갖춰야 될 톤, 브랜드가 갖춰야 될 매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그래도 잘한다고 보는 브랜드가 반려동물 용품 쪽에서는 패스룸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패션 쪽에서는 1993 스튜디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번 웹사이트 검색해서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스룸이라는 브랜드는 사실은 일관된 컬러,
노란색 그리고 네이비색 이 두 가지 컬러만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모든 제품에 반려동물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어서 이 브랜드만의 어떤 톤 앤 매너를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게 그냥 뭐 중국산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이구나 라는 인식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3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저도 패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몇 번 광고도 보고 해서 봤는데 정말 그 90년대에 느낄 수 있을 만한 감성들 90년대에 주로 입었던 어떤 제품의 무드들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낸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터넷을 하면서 이제 많은 웹사이트나 많은 광고를 클릭해서 봅니다. 그리고 랜딩 페이지가 어떻게 꾸려졌는지 이 브랜드가 주장하는 바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체크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브랜드로 느껴진 사이트가 있고 커머스, 상거래 사이트로 느껴진 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브랜드로서 느껴진 사이트는 뭐 때문에 내가 더 좋게 느끼는가 그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께도 조언을 드렸어요. 지금 당장 이 사이트를 다 컨설팅 받아서 웹사이트 다 뒤집고 상세 페이지 다시 만들고 최소 몇백만 원의 몇 달의 시간이 지나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컨설팅을 새로 받기보다는 내가 전자제품 업체 중에서 조금 여기는 잘 돼 있는 것 같다라고 한 사이트 두세 가지를 벤치마킹해서 그거를 완전히 따라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면 보통 초기 브랜드, 초기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돈과 시간을 엄청 들여서 컨설팅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생존을 위한 매출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매출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뭔가 대대적으로 손을 보기보다는 기존의 업계에서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모니터링해서 처음에는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도 그 브랜드를 완벽하게 모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뭐 정말 통째로 베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끝내 생각을 해보면은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데 어떤 사이트에서 파는 거는 좋아 보이고 어떤 사이트에서 파는 거는 그냥 평범해 보이고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브랜드로 인식되느냐 커머스로 인식되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메인 페이지부터 제품 컷, 그리고 상세 페이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일관성 있고 퀄리티 있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 것 같고요. 쇼핑몰이라는 게 누구나 만들 수는 있지만 아무나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시작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성공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어떤 포인트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점점 제품과 브랜드는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케팅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의 작은 차이가 우리 브랜드와 경쟁 브랜드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잘 팔리는 브랜드와 잘 팔리지 않는 브랜드라는 주제로 준비해 봤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